혹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그것도 절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막힙니다. 어떤 날은 그때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선배와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오렌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겨우 50이 되셨을까. 아직은 젊고 기운도 있으셨지만 남편을 어려서부터 혼자 키우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바치신 분이었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선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깨를 부르르 떨며 이제 나 혼자구나 하시던 그 목소리,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앞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켜드리자. 더 외롭지 않게. 얼마 후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저 역시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 민수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는 남편보다 1살 많은 선배이자 어릴 적부터 남편 집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께서도 민수 씨를 정말 아꼈고 결혼 후에도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곤 했죠.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민수 씨는 발인 날까지 묵묵히 도와주고 슬퍼하는 가족들 옆에서 밤새 차를 몰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저는 정말 이런 친구가 있구나 감탄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민수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상실감을 함께 달래주는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는 시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으니 그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만의 은밀한 대화와 시선이 조금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셋이 TV를 보다가 제가 잠시 부엌으로 나가면 둘이서만 작은 웃음을 나누고 민수 씨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툭 치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 처음엔 오랜 가족 같은 사이라 그런가 보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뒤돌아본 순간 민수 씨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진 그 부드럽고 조금은 수줍은 미소. 그건 절대 가족끼리 주고받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그럴 리 없어. 수십 번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놓인 시어머니의 핸드폰에서 띵 하는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조심해요. 어제처럼. 뒤에 글자는 잘려 있었지만 그 짧은 한 줄만으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내가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며칠 뒤 민수 씨가 집에 오기로 한 날, 저는 거실 한쪽 꽃병 뒤에 핸드폰을 몰래 녹음 상태로 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이게 들키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내가 미친 거잖아.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거의 숨도 쉬지 않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들려온 대화. 요즘 너무 불안해요. 며느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걱정 마요. 티 안 나게 행동했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함께 살아도 아무도 뭐라 못해요. 아들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서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헐떡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그냥 이거 들어봐.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몇 초 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도 꺼진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집에 오자 남편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민수 형이랑 정말 그런 사이였어요? 민수 형, 나한텐 친형 같은 존재였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이었잖아. 근데 어머니랑 이건 진짜 아니지.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너 아빠 돌아가신 뒤 민수가 자주 찾아왔고 그 따뜻함에 나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은 울음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별다른 말도 해명도 없이. 민수 씨도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고요. 며칠 동안 집안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국은 식어가고 TV는 꺼진 채 먼지만 쌓여갔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웠어. 근데 또 불쌍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차라리 민수 씨와 함께 있다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더 진하고 때론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남편과 저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맞는 걸까요? 당신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